경기 끝나고도 밀러는 손흥민을 바라봤다. 스코어보드의 숫자는 차갑고 승패의 기록은 냉정하다. 역사는 승자의 이름만을 기억한다고 했던가. 그러나 2025년 11월 23일 밴쿠버 BC 플레이스의 밤은 그 오래된 명제를 정면으로 거부했다. 승부차기 스코어 3-4 LAFC의 패배였다. 하지만 경기 종료 휘슬이 울리고 팬들이 경기장을 빠져나가는 그 순간까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린 이름은 승리한 밴쿠버의 영웅들이 아닌 패배한 팀의 캡틴 손흥민이었다. 이날 경기는 축구가 보여줄 수 있는 가장 극적인 아름다움과 동시에 가장 비정한 잔혹함을 동시에 품은 한편의 대서사시였다. 승리라는 결과물은 가져가지 못했으나 그 과정에서 보여준 한 선수의 투혼은 국경과 유니폼의 색깔을 초월해 모두를 전율케 했다. 흔히들 축구는 골을 넣어야 이기는 게임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이날 손흥민이 남긴 족적은 그 이상의 메시지를 던진다. 때로는 골망을 흔드는 슛보다 관중의 심장을 관통하는 슛이 승리보다 더 가치 있을 때가 있다. 오늘 우리는 그 가치에 대해 이야기하려 한다. 왜 적장조차 그를 찬양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독일 축구에 살아있는 전설 토마스 밀러가 왜 이 경기를 두고 잔혹한 아름다움이라 평했는지 그 120분의 드라마를 복기해본다. 캐나다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 시작된 전반전, 그 45분은 LAFC에게 있어 말 그대로 90분간의 지옥을 예고하는 서곡과도 같았다. 냉정하게 말해 전반전에 LAFC는 프로팀이라고 부르기 민망할 정도의 졸전을 펼쳤다. 기록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전반 슈팅 숫자 0, 단 한 차례의 유효 슈팅은커녕 시도조차 하지 못했다는 사실은 이날 밴쿠버 화이트캡스가 얼마나 철저하게 준비해 왔는지를 방증했다. 밴쿠버의 예스페르 쇠렌센 감독은 마치 사냥개를 푼 듯했다. 중원에서의 압박은 질식할 정도로 거칠었고 그 중심에는 손흥민을 고립시키려는 명확한 전술적 의도가 깔려 있었다. 손흥민이 공을 잡으려 할 때마다 하얀 유니폼을 입은 밴쿠버 수비수 2에서 3명이 순식간에 에워쌌다. 패스 길목은 차단됐고 드리블 공간은 삭제당했다. LAFC의 빌드업은 하프라인을 넘기도 전에 파괴당하기 일쑤였고 전방에 고립된 손흥민은 공을 기다리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어 보였다. 전반 38분과 추가 시간, 연이은 실점으로 0-2가 되었을 때 BC 플레이스를 채운 홍관중들은 이미 축제를 준비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은 간과하고 있었다. 슈퍼스타의 가치는 팀이 가장 어두운 터널을 지날 때 비로소 빛을 발한다는 사실을 말이다. 후반전, 손흥민이 그라운드 위에서 보여준 것은 단순한 기술적 반격이 아니었다. 그것은 생존 본능에 가까웠다. 후반 14분, 문전 혼전 상황. 전술도 패턴도 무의미해진 그 찰나의 순간에 손흥민은 본능적인 감각으로 공을 골문 안으로 구겨 넣었다. 만회골, 보통의 공격수라면 세리머니를 하며 분위기를 띄웠겠지만 손흥민은 달랐다. 그는 골망이 출렁이자마자 공을 낚아채 품에 안고 하프라인을 향해 전력 질주했다. 그의 등은 동료들에게 소리치고 있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 고개 들고 뛰어라고. 그 한 번의 스프린트가 죽어가던 LAFC의 심박수를 다시 뛰게 했다. 그리고 후반 추가 시간 5분, 기어이 기적이 일어났다. 페널티 박스 외곽에서 얻어낸 프리킥 찬스. 모두가 숨을 죽인 순간 손흥민의 오른발을 떠난 공은 물리 법칙을 비웃기라도 하듯 기이한 궤적을 그렸다. 수비 벽을 넘고 골키퍼가 손 쓸 수 없는 사각지대로 빨려 들어가는 완벽한 예술 작품. 이 동점. 경기장은 침묵에 빠졌고 벤치의 동료들은 머리를 감싸쥐었다. 그것은 단순한 득점이 아니었다. 벼랑 끝에 몰린 팀에게 산소호흡기를 붙인 말 그대로 신호탄이었다. 0-2로 끌려가던 경기를 원점으로 돌려놓은 이 장면에서 우리는 전술과 전략을 뛰어넘는 개인의 힘, 즉 크랙이 무엇인지를 목격했다. 적장 쇠렌센 감독이 경기 후 기자회견에서 정규 시간에 끝내고 싶었지만 소니 때문에 불가능했다라고 혀를 내두른 것은 결코 빈말이 아니었다. 그는 상대팀 감독임에도 불구하고 손흥민의 프리킥을 보며 환상적이다. 정말 아름다웠다라는 감탄사를 연발했다. 승부의 세계에서 적장의 입을 통해 아름답다라는 표현이 나오는 것. 이것이야말로 손흥민이 도달한 경지가 어디인지를 보여주는 결정적 증거가 아닐까. 그리고 이 믿기지 않는 광경을 지켜보던 또 한 명의 전설, 토마스 밀러의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다. 과거 유럽 무대에서 숱하게 칼을 맞대었던 그 독일 병정조차 이날 손흥민이 쏘아 올린 궤적 앞에서 묘한 감정을 느끼고 있었다. 그 묘한 감정의 정체는 다름 아닌 경외감이었다. 미넨의 심장이자 승리의 화신인 토마스 밀러. 그는 벤치에서 그리고 그라운드 위에서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한 가지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승패를 떠나
오늘 밤 이 경기장의 지배자는 자신이 아닌 손흥민이었다는 사실을 말이다. 사실 두 선수의 만남은 그 자체로 별들의 전쟁이었다. 과거 챔피언스리그와 분데스리가 무대를 수놓았던 두 거성이 북미 대륙에서 다시 격돌한다는 것만으로도 이 경기는 단순한 플레이오프 이상의 의미를 가졌다. 전반전 밀러가 특유의 공간 침투와 헤더로 선제골의 기점을 만들며 역시 밀러라는 찬사를 이끌어냈다면 후반전은 온전히 손흥민의 동무대였다. 경기 직후 믹스트존에서 만난 밀러의 인터뷰는 그래서 더욱 울림이 컸다. 승자의 여유가 아닌 동료로서의 깊은 존중이 배어 있었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축구의 잔혹함 cruelty of the game이다. 밀러는 손흥민의 실축에 대해 묻는 기자의 질문에 고개를 저으며 이렇게 답했다. 그의 프리킥은 놀라웠다. 그 궤적은 밴쿠버의 모든 수비 전략을 무용지물로 만들었다. 소니는 위대한 선수다. 오늘 그가 보여준 퍼포먼스는 승패라는 결과 뒤에 숨겨지기엔 너무나 거대했다. 과거 유럽 무대에서 수없이 서로의 길을 막아섰던 가장 강력한 방패이자 가장 날카로운 창이었던 두 사람. 이제는 서로의 황혼기를 지켜보는 위치에서 밀러는 적이 아닌 증인이 되어 손흥민이 만들어낸 기적을 증언하고 있었다. MLS는 그리고 전 세계 축구 팬들은 이 두 레전드가 동시대에 뛰고 있음에 감사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신은 영웅에게 시련을 주는 것을 즐기는가? 드라마의 클라이맥스는 너무나도 비극적이었다. 연장 혈투 끝에 이어진 승부차기. LAFC의 첫 번째 키커로 나선 것은 당연히 손흥민이었다. 120분 내내 팀의 공격을 진두지휘하고 수비 가담을 위해 미친 듯이 뛰었던 그였다. 하지만 휘슬이 울리고 킥을 하는 순간 그의 디딤발이 무너졌다. 쥐가 난 것이다. 공은 야속하게도 골포스트를 때렸다. 그 순간 손흥민의 일그러진 표정은 그가 이 한 경기에 자신의 신체적, 정신적 한계를 얼마나 초월해서 쏟아부었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슬픈 자화상이었다. 그것은 실수가 아니었다. 팀을 벼랑 끝에서 구해내기 위해 모든 에너지를 연소시킨 엔진이 마지막 순간 멈춰버린 것뿐이었다. 그렇기에 그 누구도, 정말 그 누구도 손흥민을 비난할 수 없었다. 만약 그가 없었다면 승부차기라는 기회조차 오지 않았을 테니까. LAFC 팬들조차 머리를 감싸 쥐었을지언정 야유를 보내지 못했던 이유다. 그는 팀을 살려낸 구원자이자 동시에 가장 큰 짐을 짊어진 희생양이 되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아니, 때로는 숫자가 진실을 더 명확하게 말해준다. 축구 통계 매체 풋모팝은 패배한 팀의 선수인 손흥민에게 양팀 통틀어 최고 평점인 8.9점을 부여했다. 승리한 밴쿠버의 그 어떤 선수도 심지어 밀러조차도 손흥민보다 높은 점수를 받지 못했다. 이는 승패라는 결과를 걷어내고 오직 퍼포먼스만 놓고 봤을 때 이날의 진정한 주인공이 누구였는지를 증명하는 데이터다. 영국과 미국의 현지 언론들 또한 일제히 찬사를 쏟아냈다. 디 애슬레틱은 손흥민의 프리킥은 MLS 역사에 남을 장면이라며 대서특필했고 각종 SNS에서는 그의 골 장면이 무한 공유되며 실시간 트렌드를 장악했다. 한국과 아시아 팬들의 유입으로 인한 폭발적인 뷰수와 소셜 인게이지먼트 증가는 손흥민이라는 브랜드가 MLS라는 리그 자체의 격을 어떻게 높여놓았는지를 보여주는 반증이기도 하다. 우리는 왜 여전히 손흥민에게 열광하는가? 그 답이 오늘 경기에 있었다. 우리가 그를 사랑하는 이유는 그가 매번 이기기 때문이 아니다. 그가 보여주는 축구에는 낭만이 살아있기 때문이다. 0-2로 뒤진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공을 끌어안고 하프라인을 달리는 간절함, 물리 법칙을 거스르는 아름다운 궤적을 그려내는 천재성, 그리고 다리의 경련이 일어날 때까지 모든 것을 쏟아붓는 헌신. 오늘 밤 스코어보드 위에서 그는 패배자였을지 모른다. 하지만 관중들의 뇌리에, 적장과 밀러의 가슴에, 그리고 새벽잠을 설친 우리 모두의 기억 속에 그는 그 어떤 승자보다 찬란한 승리자로 남았다. 승자마저도 미안하게 만드는 골, 적군마저도 팬으로 만드는 힘. 그것이 바로 월드클래스 손흥민이 가진 대체 불가능한 품격이다. 비록 LAFC의 시즌은 여기서 멈췄지만 손흥민이 남긴 이 120분의 드라마는 오랫동안 끝나지 않을 여운으로 우리 곁에 머물 것이다. 당신은 오늘 밤 손흥민의 어떤 순간을 기억하겠는가? 그의 발끝에서 터져나온 환상의 프리킥인가? 아니면 마지막 순간 무너져 내린 안타까운 무릎인가? 어떤 장면이든 좋다. 우리가 목격한 것은 위대한 선수의 가장 뜨거운 밤이었으니까. 밀러가 본 경기의 잔혹함이란 무엇인가? 토마스 밀러가 언급한 경기의 잔혹함은 단순히 승패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과정의 완벽함이 결과의 비극으로 덮일 수 있다는 축구의 본질적 아이러니를 뜻한다. 이날 손흥민의 히트맵을 보면 붉은 점이 페널티 박스 안보다 하프라인 근처와 측면에 더 많이 찍혀 있다.
전반전 고립을 탈피하기 위해 스스로 미드필더 지역까지 내려와 플레이메이커 역할까지 수행했음을 보여준다. 팀 내 최다 스프린트 28회, 최다 키패스 4회를 기록하며 몸이 부서져라 뛴 선수가 다리 경련 때문에 마지막 킥을 실패했다는 서사는 셰익스피어의 비극보다 더 극적이다. 밀러의 칭찬은 바로 이 지점, 결과를 초월한 헌신에 대한 리스펙트였다. 오늘 소니의 투혼의 가슴이 뜨거워지셨다면, 그리고 내년 시즌 더 높이 날아오를 캡틴을 응원한다면 좋아요와 함께 여러분의 응원 메시지를 댓글로 남겨주세요.